자, 뷰 X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뷰 X는 우선은 뷰 X를 이해하기 전에 뷰 인스턴스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new view라는 것이 뷰의 인스턴스를 만든다는 것을 얘기했었고, 내부의 상태 값으로 데이터, 그리고 템플릿 값으로 뷰, 액션 값으로 메서드를 등록할 수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뷰 인스턴스는, 즉 컴포넌트는 뷰 생성자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고요. 상태를 통해서, 즉 데이터 값을 통해서 뷰가 그려집니다. HTML 뷰가 그려지게 되고 액션을 통해서 상태를 변경 수행하고 뷰를 업데이트하게 되죠. 즉 HTML 코드가 이 뷰에 해당이 되겠죠. 템플릿 코드가. 그 다음에 액션스는 메서드가 되겠고 스테이트는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앱을 구동하는 데이터이고 뷰는 상태의 선언적 매핑입니다. 즉 디렉티브로 매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서드의 등록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리액티비티 시스템으로 반응하여서 상태, 즉 스테이트를 바꿔주게 되면 뷰가 업데이트되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뷰 인스턴스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우리가 또 수업 때 알아봤던 내용은 바로 종속된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즉 컴포넌트 트리가 구성이 되는데 이때 컴포넌트 간에는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props를 전달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emit을 통해서 이벤트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callback이 되는 형태로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뷰 프레임워크는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컴포넌트 간의 관계 모델, 부모, 자식 또는 형제 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과 유사하죠. 관계가 형성된 컴포넌트 간에는 통신을 통해서 상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말이죠. 하지만 형제 관계, 비부모 관계인 이 관계에서는 형태를 공유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뷰에서 처리해주는 문제겠죠. 상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종속 관계가 복잡하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 props를 전달시켜줘야 될 것이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계속 emit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상태를 공유하는 여러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는 단순함이 빠르게 저하가 되는 거죠. 단순함이란 바로 우리가 위에 살펴봤던 이 부분이 단순함인데 이 부분을 처리할 수가 되게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뷰로 구성되는 컴포넌트는 같은 상태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중첩된 컴포넌트는 부모에서 전달되는 프롭스 속성이 장황해질 수 있고요. 형제 컴포넌트에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 컴포넌트는 동일한 상태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직접 부모, 자식, 인스턴스를 참조하거나 이벤트를 통해 상태 여러 복사본을 변경 또는 동기화하려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복잡해지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패턴들은 즉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아주 안 좋은 코드로 변경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상태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글로벌 이벤트 버스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글로벌 이벤트 버스는 상태 관리를 해주는 전역 객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각각 루트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식 간의 컴포넌트가 모두 공통의 상태를 관리한다면 모든 컴포넌트는 트리에 상관없이 상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또는 동작을 트리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수행해주는 것이 글로벌 이벤트 버스고요. 글로벌 이벤트 버스는 뷰라고 하는 이제 객체 생성자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emit 또는 on을 사용해서 등록을 시키거나 또는 listener, 청취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의 코드로 관리가 됩니다. 부모-자식 관계가 아닌 컴포넌트 간의 통신을 통해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고 견고한 방법은 상태를 관리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것, 바로 글로벌 이벤트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 비부모-자식 간의 통신 부분, 즉 형제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글로벌 이벤트 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컴포넌트에 공유된 상태를 추출하고 이를 전역 싱글톤으로 관리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경우는 상태 관리 패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뒤에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요. 글로벌 이벤트 버스의 관리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한 개의 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전역에 한 개의 객체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관리하려면
금세 복잡해지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또는 이제 변경 또는 변이를 할 때 이것을 관찰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디버깅이 어려운 문제를 가집니다. 특히 비동기적인 부분을 수행할 때 이 디버깅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벤트 버스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선 컴포넌트가 에밋을 방출해가지고 이벤트를 발행,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를 구독하는 부모들이 있겠죠. 그 부모라기보다는 다른 부모가 아닌 형제 관계들 또는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것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이벤트를 subscribe, 즉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사용을 해서 이벤트 구독을 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버스를 쓰게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관리하기 용이하지 않고 또 디버깅 하기가 좋지 않다. 이것이 글로벌 이벤트 버스가 가지고 있는 관리적 한계입니다. 자, Vuex.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글로벌 이벤트 버스의 한계 때문에 Vuex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Vuex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이벤트 버스, 글로벌 이벤트 버스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패턴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Vuex예요. Vue 코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바로 상태 패턴 라이브러리죠. 관리를 위한 목적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컴포넌트가 참조 가능한 상태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저장소 역할을 수행한 것이 Vue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관리의 복잡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보셨던 그림과 마찬가지죠. 실제 컴포넌트가 많아지게 되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매니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은 상호 여러 작용을 위해서 여러 컴포넌트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나 상호작용을 인해서 복잡해지니까 이걸 관리해줄 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는 앞서 우리 살펴봤던 이 스테이트를 통해서 뷰가 업데이트가 되고 또 뷰를 통해서 인풋받은 데이터를 액션이 감지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컴포넌트가 무수히 많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객체가 바로 글로벌 이벤트 버스였습니다. 자, 뷰 애플리케이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 객체. 데이터 객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new 뷰로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데이터 외부에 있는 전역 객체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졌을 때 코드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한다고 우리는 앞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글로벌 이벤트 버스의 문제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토어 패턴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토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저장소를 말합니다. 자, 스토어, 데이터 기억 저장 장치의 패턴인데요. 스토어 패턴은 스토어 객체 내부에서 스토어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큰 객체가 있는데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일반 오브젝트일 뿐입니다. 데이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메서드, 액션들로 구성이 됩니다. 디버깅을 위해서 디버그란 속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유형의 중앙 집중식 상태 관리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변이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유발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상태 값으로 메시지 헬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조작해주는 액션이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메시지를 세팅합니다. 새로운 밸류 값을 받아서 그 새로운 밸류 값을 디스타State는 바로 이것을 말하죠. 이 객체에 있는 속성 state에 메시지 값의 새로운 값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리어 메시지 액션은 그 state 값의 메시지를 비워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때 만약에 디버그 모드가 켜져 있다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새로운 밸류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면서 현재 set 메시지 액션에 트리거됐다는 것을 디버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클리어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은 패턴을 스토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토어 패턴을 사용하시면 이 스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지겠죠. 스토어 패턴을 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어 객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 값을 공유할 수 있는 스테이트로 그 뷰 인스턴스의 데이트 값으로, 그러니까 실제 스테이트 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둘은 공유하게 되겠죠. 컴포넌트가 스토어에 속한 상태를 직접 변이시킬 수는 없지만 스토어의 조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이벤트를 보내야 하는 컨벤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거 플럭스 아키텍처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리덕스와 같은 개념의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 컨벤션의 이점은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태 변이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스냅샷 또는 히스토리, 되돌리기 같은 고급 디버깅 도우미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어 패턴을 보게 되면 실제 스토어라고 하는 전역에 상태를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있고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이 스토어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되어 있는 스테이트, 상태 값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뷰가 바뀌게 될 것이고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액션을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알리면 결국 이 스토어에서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쉐어 스테이트, 스테이트를 변경해주게 되면 다시 뷰가 업데이트 되는 시스템인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뷰X인데요. 뷰X는 상태 관리 패턴을 앞서 살펴봤던 스토어 패턴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뷰X는 Vue.js가 효율적으로 업데이트를 위해 세분화된 반응형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고안된 라이브러리인데요. 중대형 규모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경우는 뷰 컴포넌트의 외부의 상태를 보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뷰X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뷰X의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랑 유사한데요. 우선 뷰 컴포넌트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죠. 근데 이 뷰X가 수행해주는 일은 실제 크게 스테이트, 상태와 다음에 이것을 변경시켜주는 뮤테이션, 그 뮤테이션에게 실질적으로 프로미스를 알려주는 액션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컴포넌트가 디스패치, 실제 통보를 해주는 거죠. 통보를 해주게 되면 액션은 프로미스를 수행해서 뮤테이션에게 알리고요. 뮤테이션은 스테이트를 바꿉니다. 바꾸면 다시 리액티비티 시스템을 통해서 뷰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되는 시스템이죠. 이때 백엔드에서 제공해주는 API는 액션에서 받아와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뮤테이션, 실제 스테이트를 수정할 때 개발 도구랑 통신해서 디버깅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뷰X의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X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앙 저장소, 즉 스토어죠. 중앙 저장소는 모든 컴포넌트가 접근 가능한 스토어 기체인데요. 이 중앙 저장소의 관리 부분에서 상태, 스테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실제 컴포넌트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이 스테이트에 접근해서 우리가 변경하려면 실질적으로 스테이트에 바로 접근해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를 해서 실제 값을 변경이 되면 변경된 값을 가지고 와서 여러 컴포넌트 간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죠. 글로벌 이벤트 버스랑 유사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 이 상태에서 스테이트를 바로 가져오게 하면 안 되고 getUs라는 걸 통해서 return되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만 구성합니다. 설정은 불가능하고 값을 가져오기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자식 컴포넌트가 변경을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다른 계층이 그 일을 대신 수행해 주됩니다. 그 일을 대신 수행해 주는 것이 바로 mutations가 되겠습니다. 변이죠.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에서 promise를 수행하게 되면 mutations를 통해서 상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 모양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바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mutations를 거쳐서 꼭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뷰X에서는 반드시 mutations를 거쳐야지만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utations는 동기적으로만 수행이 됩니다. 고로 서버에서 가져오는 비동기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동기 처리가 가능하냐? 그것을 수행해주는 것이 바로 이 action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ctions가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디스패치, 통보를 받아요. 그리고 백엔드에서 API를 받아서 비동기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끝났을 때 promise를 통해 mutations를 바꾸게 되고요. mutations는 싱크를 통해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된 다음에 스테이트는 return되는 값을 통해 getter를 통해서 다른 컴포넌트하고 교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뒤에 보면서 예제를 따라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